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충청권 은행 점포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태안군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태안군은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을 사용하다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절용 기기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올바른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앱 하나면 송금은 물론이고 계좌 개설까지 가능한데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간단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은행에 방문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노년층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청양 지역 시내입니다. 주요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곳은 충남 지역에서 청양군이 유일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자 은행들이 점포를 없앤 겁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청양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그런가 이제 우리들은 또 나이도 먹고 해서 잘 모르는 게. 받고 돈 보내고 그런 것도 안 해봤어. 옛날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좀 그렇고. 간단한 금융거래도 은행 점포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 주요 4대 시중은행 점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0년 160여 개였던 점포는 2021년 154개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41개로 줄었습니다. 보통 점포가 폐쇄된 곳에 무인 자동화 기기가 배치되곤 있지만 노년층은 이마저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점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점포 운영은 그래도 좀 저는 지속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우체국과 창구를 제휴하는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들이 점포를 없앴을 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하지만 마련된 방안이 무색하게 은행 점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점포 축소를 막을 수 없다면 디지털 교육 확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태안군이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을 추진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째부터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5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현재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군수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군은 올해부터 9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30만 원 상당의 건강보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도의회에서 가결됐으며 교육청은 지난 3일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겹쳐 쓰다 불이 나 노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전기매트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주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모두 타 무너져 내린 주택에선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100명이 넘고 재산 피해도 44억 원 가량입니다. 불이 난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전기장판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발열체나 아니면 그 전선들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매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트를 접어서 보관 사용하거나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 침구류의 오랜 시간 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또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끊어질 수 있어 전기 매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꼭 있는 장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집중되는 전기 매트 화재. 안타까운 참변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서부 6개 시군에 5일 오후 2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충남 서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도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충남도의회는 부패율 7.41%로 충청권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가 각각 3등급을, 세종시의회는 가장 낮은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당진시의회와 보령시의회 등이 2등급을, 서산시의회와 아산시의회 등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올해도 기업과 도민을 위한 세일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5일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충남 경제계 신년 교례회에서 새해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충남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했다며 올해는 내실 있는 성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올해 보훈 정책 강화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5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올해부터 33년 이상 장기 복무에 보국 훈장을 받은 보국 수훈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보훈 가족의 집수리와 밑반찬 지원, 국가 보훈 대상자 대형마트 할인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청양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약 3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부 인원은 2,400여 명으로 1인당 기부액은 15만 5천 원입니다. 기부자 주소는 충남이 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50대가 약 900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답례품 선호도는 청양 사랑 상품권이 가장 높았고 쌀과 한우 국거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군은 기부금을 65세 이상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청소년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예산군의 고향사람 기부자 모금액이 4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목표 금액인 1억 8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3,200여 명이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습니다. 개인 기부 한도 최고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22명이었고 전액 사회공제를 받는 10만 원 기부자는 2,700여 명이었습니다. 예산군이 성장기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18세까지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자녀 등 600여 명입니다. 대상자에겐 매달 15,000원이 지급되며 편의점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예산군은 오는 10월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32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본학교 빈대 정밀 진단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대상 학교의 교실과 기숙사, 보건실 등의 빈대 서식 여부를 정밀 진단했는데요. 진단 결과 3곳의 학교에서 빈대 추정 사체가 발견돼 확인한 결과 다른 곤충으로 밝혀졌으며 방제 조치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2024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돌입합니다. 서산시는 5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피해 방지단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방지단은 오는 15일부터 11개월간 운영되며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 고라니 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난해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200여 마리와 고라니 4천여 마리를 포획했으며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바티칸 교황청에 세워진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제작한 한진섭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한 작가의 개인전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티칸에 세워진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 제작과 설치 과정을 사진과 연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과 동일한 형태의 조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솔메 성지에 바티칸 조각상과 동일한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성 지역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방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홍성군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우리 동네 의원과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우리 동네 의원 재택의료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